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민과 함께 지역 언론 보도를 살펴보고 나누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미디어 비평 이달의 전북 뉴스콕 시간입니다. 긴 연휴로 시작한 10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적응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올해는 크리스마스 전까지 공휴일이 없다고 합니다. 남은 3개월의 시간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 모두 계획했던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서로 응원하면서 10월 이달의 전북 뉴스콕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에서 방송되고 있는 미디어 비평 오늘의 전북 뉴스콕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두 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겠네요. 저 네. 산아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네. 네, 산아래님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지난달에도 뵙긴 했지만 너무 반갑습니다. 원더 휴먼입니다. 네, 두 분 오랜만이라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제 저희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죠. 저희 전북민언련이 매달 지역 언론 보도를 대상으로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투표를 통해 이달의 좋은 기사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좋은 기사들도 많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역 언론들이 더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9월의 좋은 기사로는 4개의 후보 중 전주 MBC, 전주 드론 축구 월드컵 문제는 없었나? 라는 이런 주제로 연속 보도를 했는데요. 50%딱 절반의 투표를 받아서 이 9월에 좋은 기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지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전주 드론 축구 월드컵이라고 하는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게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이제 새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시는 이제 이 드론 축구라는 게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대회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전주의 드론 산업 발전에도 힘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지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33개 국가에서 약 1,600명의 선수가 이제 참여를 했고 대한민국이 이제 우승 초대 챔피언이 됐다고 합니다. 전주 MBC는 개막식 당일인 9월 25일에는 기대가 적지 않다고 보도했지만 이후에는 연속 보도를 통해서 대회 운영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당초 2,500여 명으로 예상된 선수단이 1,600여 명으로 줄었고 국가대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선수단 규모가 10명이 안 되는 국가가 14곳이나 됐다고 합니다. 또 참가국들이 모든 경비를 자체 부담하는 형태가 아니라 진짜 국가대표인지도 약간 불분명한 선수들이 점심 제공, 교통편, 숙박비, 일부 참가자의 왕복 항공료까지 전주시가 지원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초청 행사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대회를 주최한 민간단체인 국제 드론 축구 연맹에게도 막대한 예산이 직접 지원됐다면서 운영 예산 50억 원이 제대로 쓰였는지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전주시가 대규모 국제 행사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차기 대회는 언제 어디서 하는지도 알 수 없고 50억 원의 비용을 쓴 경제적 효과는 추상적인 반면 민간업체가 이익을 취하는 구조의 대회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혈세가 투입된 대회 진행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난 의문점들을 바탕으로 전주시 행정을 비판한 점이 시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1,600여 명이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서 온 거니까요. 많은 분들이 참여한 대회인데 사실 대부분의 전주 시민들은 이 대회가 진행되는지도 잘 이렇게 모르고 주목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두 분 이게 대회 진행됐다는 소식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아니 이렇게 진행된다는 네. 얘기는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교통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또 뭐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이렇게 배치했다고 이런 얘기까지는 들었어요. 네. 왜냐면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거기까지는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전주에서도 사실은 저도 그때 코로나 정도 해가지고 벌써 한 3, 4년 됐잖아요. 네. 그때도 그 아이들 방과후에서도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 네. 했던 적은 있는데, 제 주변에도 학생들이나 뭐 이 관련해서도 이렇게 좀 들을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는. 그 맞아요. 그 예전에 작년에도 사실은 이게 저희가 그 지난해 8월에도 전주 MBC가 그 이달의 좋은 기사로 선정된 그 기사를 이 전주시 드론 축구와 관련해서 보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네 그때 저희가 이거 라디오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이제 그 원더휴먼님께서 방과후 활동으로 이렇게 드론 축구를 많이 맞아요. 한 걸 봤었다. 네. 그 얘기가 네네네. 기억이 나네요. 네, 네네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드론 축구 한번 받아봤어요. 제가 그 워크숍을 받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조정을 해봤다는 네네네.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그래서 제가 아시는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네. 그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을 많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관심이 있어라 하실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이게 솔직히 이게 너무 이걸 완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뭐 월드컵이 아니고 초청 행사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네요. 저 저도 기사 내용처럼. 네, 기사 내용처럼. 그래서 좀 이게 좀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좀 더 네. 나은 효과를 보면 더 좋았는데, 네. 조금 이렇게 뭐 다 지원해주는 초청 행사 같다라는 그런 후기를 이렇게 남긴 걸 보면 좀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월드컵 하면 이제 축구 관련해서 알고 있듯이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런 정기성도 맞아요. 있는데, 네. 이게 국제 월드컵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사에 의하면 언제? 다음에 그렇지. 언제 열릴지 그런 모른다라는. 계획도 모른다고 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 행사 진행에 50억 원이 사용이 됐대요. 대단히 네네. 예산이 많이 네, 들어갔네요. 네. 이제 나흘 동안 나흘 맞죠? 네, 사흘 아니고 나흘 텐데. 3, 4일? 네, 아무튼 그 정도 했는데 그 행사를 위해서 50억 원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새로 지은 경기장까지 합하면은 약 194억 원이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00억 원 가까이 될 텐데, 근데 이제 이 비용을 이제 어떻게 사용되었고, 이제 비용을 사용한 만큼 또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이것들을 사실 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언론사에서 전주 MBC에서 이제 시민들을 대신해서 이런 점들을 잘 지적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치권에서도 이제 시민들을 좀 대표를 해서 이 문제를 좀 사후 점검 차원에서도 확인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행정감사가 있잖아요. 행감이 11월에 이럴 때 네. 한번 이게 이맘때쯤 다뤄지면 하죠. 좋겠네요. 글쎄요. 다룰지 알지는 전주 시의원분들께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네. 시의원분들께서 저희 방송에 관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 방송 들으시면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맨날 전주시 막 이렇게 안 좋다고 막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네. 좀 쓰임새 있는 곳에 예산을 좀 늘려주고, 네. 쓰임새 없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삭감하는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보태 봅니다. 의회에서. 네네네. 네네네. 그럼 너무 좋죠. 네, 의원님들 바쁘시겠습니다. 굉장히 그 의원님들께 무거운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두 분이. 네. 사실은 이제 내년에 또 선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6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 명절 때도 그 이제 막 현수 막 걸고 그러니까 인사 막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막 문자로도 많이 문자도 막 많이 주시더라고요. 오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민감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웠던 게 대회가 이렇게 시민들의 호응을 못 받으니까 거기에 그 참가했었던 그 뉴스나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온 거 보면 그 참가하셨던 분들의 표정은 되게 밝았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게 그분들은 참 재밌게 즐겼을 텐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안 맞는 그런 게 그러게요. 있어서 조금 그런 게 있었다. 안타까웠다. 그렇게 참여하신 분들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그랬으면은 좀 더 재밌게 즐기셨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해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점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또 원더휴머니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학생들이 또 이런 방과후 활동으로도 많이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혹시나 그 교육을 받은 학생들 중에 혹시 이 대회에 참여한 사람도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 들고 그러니까요. 궁금하네요. 네, 그런 약간 좀 아쉬웠던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지난해부터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사실 한 언론이 이렇게 똑같은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보도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관심을 기자가 관심을 꾸준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쭉 했다는 점에서도 훨씬 더 좋은 기사로 네,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Look who we are. We are the dreamers. We make it happen. Guess we believe it. Look who we are. We are the dreamers. We make it happen. Cause we can see it. It's to the one that keep the passion. Respect. Oh yeah. It's to the one that can imagine. Respect. Oh yeah. Gather round now, look at me. Respect and love the only way. If you wanna come, come with me. The door is open now every day. This 1+2 rendezvous, all invited. This what we do, how we do. Look who we are. We are the dreamers. We make it happen. Guess we believe it. Look who we are. We are the dreamers. We make it happen. Cause we can see it. It's to the one that keep the passion. Respect. Oh yeah. It's to the one that got imagine. Respect. Oh yeah. We are the dreamers. We make it happen. Guess we believe it. Look who we are. We are the dreamers. We make it happen. Cause we can see it. It's to the one that keep the passion. Respect. Oh yeah. It's to the one that can imagine. Respect. Oh yeah. 네, BTS 정국 씨의 드리머스라는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주제가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전북 지역의 언론 보도를 살펴보고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 보도를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보도라고 할 뻔했네요. 네, 첫 번째 주제는 원더휴머님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전북 지역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북 발달 장애인 훈련센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이 주제를 준비하시 주신 이유도 같이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북 발달 장애인 훈련센터가 지금 저희 전주공동체 라디오 근처에 있습니다. 한국 장애인 공단이라고 해가지고 장애인 공단 내에 14층에 설치되어 있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정은경 센터장님께서 특강을 해주셨어요, 어제. 그리고 그 라운딩을 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플렛 또 이렇게 공유해 주셨는데요. 전북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 개인별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직업체험, 교육지원 등 다양한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훈련하는 직업체험에는 10개의 카테고리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달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말한다고 지금 이거 포함되어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저도 이제 주제를 준비해 주셨으니까 발달 장애에 대해서 급하게 좀 찾아봤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지적 장애인분들, 그다음에 자폐성 장애인분들을 이제 발달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해서 정의를 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또 좀 더 넓은 범위로 이제 보면은 의학계라든지 이런 특수교육 이쪽 분들에게는 이제 뭐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ADHD라고 하죠, 저희가. 그다음에 경계선 지능, 그다음에 그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하는 뭐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틱 장애, 그다음에 학습 장애 등 이런 좀 더 넓은 범위의 이런 장애까지 그러니까 발달 장애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북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네. 대상자는 이렇게 그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네. 분들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특수 학교반이 아니라 특수 학급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특수교육계에서 나와 있는 이 발달장애의 넓은 범위에 있는 아이들까지 학생까지 다 포함해서 훈련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 어제 해주셨었거든요. 담당 선생님께서. 네. 법적으로 꼭 예, 이렇게 예. 등록되신 그렇죠. 분들이 아니더라도 예. 네네. 이게 필요한 예. 훈련이 그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네. 대상자들을 좀 더 넓게 지금 그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이따가 또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지만 그 카워시 뭐죠? 이게 그 세차하는 세차, 네. 그곳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그 물과 호수 이런 것까지 다 하기에는 실내기 때문에 네. 그건 한계가 있어서 VR로 그렇게 또 체험할 수 있도록 3D 차원에서 네. 그렇게도 되어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 보내주신 그 사진을 봤거든요. 그래서 네네. 봤는데 그 실제 그 직업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네네. 장소를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다양한 게 있었어요. 편의점, 뭐 대형마트, 은행, 식당, 판매 매장, 그다음에 카페, 그다음에 세차, 뭐 사무실, 그다음에 뭐 사서, 뭐 도서관, 뭐 이런 실제 현장과 비슷한 공간을 마련해 놓고 여기에서 직업 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튼 제가 느낀 소감이었습니다. 이게 사진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저희가.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이따가 자세히 네.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준비해주신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이 언론 보도들 이렇게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사나래님이 한번 또 같이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언론 보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3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네. 4월 10일 장애인 일자리 신문에는 전북 발달센터 전북지역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대상 발달 장애인 지원 사업 설명의 성료 최아름 기자님이 기사를 쓰셨고요. 네. 7월 21일 에이블 뉴스는
전북발달센터 8월부터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대상자 확대라는 기사를 백민 기자님이 10월 13일 전북도민일보는 장애인 이용 편의 높인다라는 주제로 전북자치도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편의 지원사업 추진 김슬기 기자님이 기사를 준비를 해주신 게 나와 있었어요. 네. 이제 세 가지 기사인데 이제 보니까 장애인 일자리 신문은 뭐 딱 직관적으로 이렇게 신문이 할 거고 에이블 뉴스도 이제 이 장애인 분들을 위한 기사를 쓰는 언론사더라고요. 네네. 찾아보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고 전북도민일보도 이제 저희 지역 언론인데 이 이제 이 내용은 제가 조금 보니까 그 원광대학교일 거예요. 기사에서 원광대학교가 이제 이 장애인 의료기관 으로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이제 이거의 이용 편의 지원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데 여기에 이제 말씀해주신 그 발달장애인 그 훈련센터, 네 전북 발달장애인 훈련센터가 같이 이렇게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이런 보니까 되게 그 장애인 분들만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담당 공무원, 기사 내용 보니까 뭐 담당 공무원 대상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따로 뭐 이렇게 또 다른 별도의 직업 훈련뿐만이 아니라 뭐 따로 뭐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를 가진 대상자들만이 아니라 그 대상자와 함께 그 운영되는 그 기관의 종사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대상자의 보호자, 양육자인 분들도 네. 함께 그 지금 어떻게 훈련 받는지를 라운딩도 하고 또 직접 그 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통해서 특강도 운영되고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어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그 직접 교육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예. 그래서 교육이요? 교육을 받은 내용은 네. 이렇게 전북에는 발달 장애인을 위한 체험 센터가 있다, 훈련 센터가 네. 있다는 것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받고 있는지, 어느 시간 정도 받게 되는지, 그리고 받게 되면 그 기관과 관련된 곳에 어느 곳에 그 직업을 그 가서 훈련을 받고 이제 취직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는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비장애인들에게 먼저 실시되었던 게 있어요. 예, 취업을 성공하게 되면 그 패키지 차원에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아직 자세히 못 들어보셨나요? 네네. 잘 모르겠습니다. 자, 되게 네. 그 취직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하게 되면 그냥 가서 급여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취업 성공 패키지는 취업에 대해서 취약한 청년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시 그 사업을 했던 분이 폐업을 하고 다시 재기할 때라든지 실직 상태가 좀 길었는데 다시 취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있었는데 저기는 장애인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는 걸로 그렇게 확대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만약에 취업을 성공한다 그러면 네. 거기에서 이제 뭐 300만 원,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내지는 뭐 작은 단위면은 뭐 50만 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취업을 해서 6개월을 유지한다. 그러면 또 초기 정착금 얼마 또 성공한 다음에 또 얼마 이렇게 해서 그게 지금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조금 독려를 해주는 거죠. 네. 예,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훈련을 받으신 장애인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더 취직을 그렇죠. 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약간 예측할 지원해 수 주시는군요. 있고 네.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조금 몇 개월 참으면 또 이렇게 더 훈련도 받고 인센티브도 있구나 이거를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전북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서 첫 번째는 우리 지역에서 요양보호사 관련해서 요양보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발달장애인 네. 예,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는 린넨, 세탁물을 분류하고 환자복을 정리하고 침대 시트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수량을 파악 후 진열대에 정리하고 환자를 이송하고 드레싱 카트 정리하는 거를 보조해 주는 거죠, 이거를. 네. 예, 그래서 요양보호사 역할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세차나 바리스타를 또 체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식기세척기 같은 이제 주방 보조 같은 경우는 식기세척기를 어떻게 가재도구를 네. 넣어가지고 해야 할지 한 칸에 또 접시 같은 걸 여러 개 넣으면 잘 이게 세척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칸칸마다 하나씩 넣는 것부터 해서 다 된 다음에는 세척 집기를 정리하는 것, 청소하고 주변 정리하고 뭐 행주도 빨아놓고 뭐 해야 할 것들 있잖아요. 물기도 닦고. 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또 그 도서관 네. 사서의 역할을 보조해주는 그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내용을 조금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도서를 검수하고 도서를 진열하고 도서 위치 안내를 하고 도서관 내 환경 정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조금 이제 어려운 건 사실은 청구기호 아시죠? 총분류가 돼 있잖아요. 아, 네. 늦게 반납하면은 아니 총분류가 아니, 번호표. 이제 아. 000에서 네. 100번대, 200번대, 300번대 해가지고 네. 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그 들었어요. 네. 분류, 그런 청구기호를 그 배로 대출할 때 갖다 주고 또 정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또 훈련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직접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과 업계 관련해서도 이제 위생교육, 위생용품 착용 등 이런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었어요. 네. 되게 들어보니까 네, 분야가 몇 년- 굉장히 다양하네요. 맞아. 몇 네, 년 네. 전에는 그 바리스타 카페에서 네. 장애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네, 지금도 맞아요. 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그리고 이제 도청의 카페도 네, 그렇지 않아요? 그 네네, 장애인분들 교육청도 하시잖아요. 그렇고 네네. 도청도 그렇고 저기 이제 저기 시골에 완주 쪽에 가면 또 이렇게 네. 그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서 운영하는 카페가 또 한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뭐죠? 도서관에도 또 이렇게 보면 가끔 보이시더라고요. 아, 네. 그 도청인가 어디지? 도청 경찰청? 네, 네네. 시립도서관 거기에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여러 곳에 있어요. 여러 곳에 시립도서관은. 저희 네. 이제 곳곳에 발달 장애인 분들이 또 이게 또 곳곳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또 찾아보니까 또 이름은 비슷한데 이 다른 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도 있더라고요. 만성동에 저기 법원 네, 그쪽에. 네, 봤어요. 네, 그래서 그 기관도 지금 오늘 설명드린 그 기관은 다른 곳이라는 점. 그래서 이제 네. 이곳은 여기는 발달 지원센터고 네, 지금 여기는 아까 훈련센터. 말씀하신 건 직업을 위한 훈련 훈련센터. 체험센터. 네, 네, 직업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여기 은행 관련도 있는데요. 네. 고객을 어떻게 안내하는지, 통장을 어떻게 개설하는지, ATM 기기 사용법을 익히는 거 이런 내용들을 네, 이제 보조해주는 고객 응대를 하고 이런 구체적인 업무를 좀 배우게 되고 또 편의점 많잖아요. 편의점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매장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과자나 음료나 어떻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유통기한이 예를 들자면 좀 빠른 것은 앞에다 진열하고 좀 많이 남아있는 건 뒤에다 진열하고 이런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포스기 활용 방법 분리수거 편의점은 특히 분리수거가 굉장히 실시간으로 되어야 하잖아요. 네. 예, 그 손님도 고객도 하긴 하지만 그리고 테이블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다음 사람이 또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서비스 내용까지 또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네.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또 청취자 여러분들도 혹시 여기에 관심이 있거나 또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월 9일 날 전주 MBC 보도에 따르면은 도내 발달 장애인분들이 약 14,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도내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 중 약 9%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14,000명이면 이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그런 수인 것 같아요. 이제 주변에서도 저도 그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였는데 발달 장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약간 좀 그 학습을 교육을 따라가기를 어려워하는 수업을 따라가기를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생각이 좀 나서 지금은 이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제 같은 반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를 이제 친구들이 좀 많이 놀리기도 하고 놀림을 받고 또 좀 이렇게 또 관계도 좀 이렇게 안 좋아지고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은 일들이 조금 생각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좀 신경이 좀 복잡했는데 네 어쨌든 그런 이제 제 주변에 있었던 이런 넓게 보면 이제 발달 장애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친구를 만났던 기억이 있어서 좀 더 관심 있게 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구체적인 거 몇 네. 가지 좀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안 될 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러면 짧게. 네, 짧게 네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전북 발달 장애인 훈련센터는 네. 예, 백제대로 491번 1-7번지입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백제대로에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이 되면 그 기업에게도 이렇게 사업주에게도 1인당 19,340원의 지원금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4천만 원을 기업에게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뭐가 이렇게 정확하게 취업이 확정되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그 사업주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에서 그런 대상 아이들이 있으면 소개도 해주시고 네. 이런 우리가 사회가 함께 공동체가 좀 더불어서 이렇게 네트워킹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너무 의미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또 이 부분은 또 기회가 되면은 좀 더 저희가 또 혹시 그 센터 관계자분들 또 모실 수 있는지 또 해가지고 한번 세부적으로 다루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어제 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센터장님과 담당자분이랑 네. 언제 좀 상황이 되면 네. 또 한번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나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t's 11:11 오늘이 한 칸이 채 안 남은 그런 시간 우리 소원을 빌며 웃던 그 시간 별게 다 널 떠오르게 하지 네 맘 끝자락처럼 차가운 바람 창을 열면 온통 네가 불어와 이 시간이 전부 지나고 나면 이별이 끝나 있을까 yeah. 널 다 잊었을까 모든 게 자리를 찾아서 떠나가고 넌 내 모든 걸 갖고서 떠나도 내 맘은 시계 속에 두 바늘처럼 같은 곳을 두고 맴돌기만 해 I believe I'll be over you 달려가네 있는 오래전에 약속했던 몇 월의 며칠 너에겐 다 잊혀져 있었다면 내가 지워야지 뭐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겠지 뭐 모든 게 자리를 찾아서 떠나가고 넌 내 모든 걸 갖고서 떠나도 내 맘은
잠시 피는 낯선 꽃처럼 하루 틈에 걸려있는 새벽별처럼 이 모든 건 언젠가는 다 지나가고 말겠지. 모든 게 자리를 찾아서 돌아오고 내가 아무 일 없는 듯이 웃게 되면 너의 이름 한 번쯤 부르는 게 지금처럼 아프지 않을 거야. I believe I'll be over you. I believe I'll be over you. 네, 가수 태연의 11시 11분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노래 제목이 특이한데 한글로 11시 11분이 아니라 숫자로 11 땡땡 11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저도 처음 보고는 이게 뭔 제목인지 어떻게 읽어야 되지? 약간 그렇게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이게 표현을 한 거였는데 이게 11대 11 막 이렇게 점수로 잘못 이제 혹시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면 많이 좋을 것 그러시겠네요.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재밌는 노래 재밌는 제목이네요. 제목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명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작년 추석에 이어서 올해도 돌아온 지역 언론들의 밥상머리 민심 이야기입니다. 명절 때마다 항상 비슷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 19일 날 저희가 이제 세 가지 기사가 나왔다고 이렇게 전북일보, 도민일보, 전라일보 이렇게 세 가지 기사를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올해는 어떨지 역시 세 가지 신문 보도를 쭉 살펴봤습니다. 10월 10일 금요일 날 이제 그 딱 연휴가 끝나고 이제 그 딱 금요일 하루 딱 또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신문들이 쭉 나왔는데 이제 뭐 전북일보 같은 경우는 뭐 쇠퇴하는 고향 현실의 답답 김윤정 기자님이 이렇게 기사를 쓰셨고요. 도민일보 같은 경우는 추석 최대 화두가 민성 회복과 지선 지방선거였다라고 김성아 기자님이 기사를 쓰셨고요. 그다음에 전라일보는 전북 현안 해결 국정 안정 민생 회복 실질 체감 갈망 해가지고 강영희 기자님께서 이렇게 기사를 쓰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설까지 각 신문들이 다 덧붙여서 쓰셨고요. 공통적인 키워드는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민생 회복, 그다음에 또 갈등 분열 막 이런 정치를 정쟁 이런 것 좀 그만하자 안정 약간 이런 공통적인 키워드가 이런 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주제에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민생 회복, 그다음에 뭐 정쟁 이제 그만, 뭐 이거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신문들이 쓰셨고요. 민생 회복과 관련해서는 도민일보에서는 민생지원금 관련된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도민들 역시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 공감하면서 이를 통해 좀 더 넉넉한 차례상을 치렀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 민생지원금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이번 명절 때 민생지원금을 참 알뜰살뜰하게 썼던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좀 이득을 봤죠. 근데 이제 네, 기존에 이제 편리하게 한꺼번에 가서 이제 마트를 가서 장을 봤다면 네, 이번에는 전통시장, 아, 네, 전통시장으로 가서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도움은 크게 못 드리지만 그래 소상공인이 좋다고 하니까 더불어 살아가야 되잖아요, 요즘에.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알뜰살뜰하게 썼습니다. 네네, 네, 아니 저도 그 뭐 친정 엄마도 말씀 들었는데 친정 엄마께서도 네, 그 쌀도 또 명절 준비하시면서 구입도 하시고 네. 또 장도 보실 때 사용하시고 하니까 좋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그 추석 전에 저는 사용하게 됐었는데 네, 저는 이제 늦깎이 자전거를 배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헬멧, 그다음에 자전거 보조바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다음에 바구니 또 네. 이제 뭐 담아가지고 다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참 잘 썼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민생지원금도 많은 또 청취자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도 전라일보는 이제 농어촌 지역에서는 도로, 상수도, 뭐 배수로, 뭐 이런 교통 편의성 같은 이런 인프라 민원이 잇따랐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또 고령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농어촌에서는 의료 접근성 강화, 보건 서비스 확충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북일보가 조금 특이하게 보도를 했어요. 특이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조금 냉소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도민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전북 정치의 전성기에도 정체된 고향에 희망은 있는가라는 자조 섞인 물음이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좀 무섭게. 그래서 정치나 이제 이구마저도 정치나 지역 발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었고 도민 대부분은 당장 먹고 살 걱정이 우선이라면서 고향을 걱정하는 것도 사치스러운 소리라고 답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여기 전북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또 친인척분들은 또 다른 지역에서 또 많이 오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고향을 이제 뭐 오셔서 이제 막 고향 발전 걱정하는 것도 뭐 사치다 막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이제 살기 팍팍한구나 약간 그런 점들을 이제 전북일보는 좀 더 강조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기사를 보시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이제 관련해서 이제 또 많은 이야기들이 쭉 나왔고요. 명절 때 또 이제 정치인분들이 막 인사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막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지역 언론들이 좀 중요하게 지적한 내용이 정치권이 바라보는 민심하고 실제 민심이 좀 다르다라는 거였어요. 저는 이 내용을 좀 인상 깊게 봤는데 정치권이 겉으로는 민생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귀담아 듣지를 않고 입신양명 정쟁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내년 선거 때 약간 그런 거를 노린. 그래서 이런 정치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지역 언론의 따가운 비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지역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민생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 그 민생이랑 같을까? 약간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민생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이제 떠올리잖아요. 모두 이런 그냥 뭐 경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지역 언론에서 말하는 민생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을 가리키는 게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사를 쭉 봤는데 이 민생이라는 개념을 이제 새만금 신공항 문제라든지 전주 올림픽 유치라든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뭐가 막 개발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지역의 주요 현안들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민생 회복을 해야 된다. 이런 지역 현안들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묶어서 같이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조금 단순히 이게 먹고 사는 문제로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히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북 지역 주요 현안들은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제 지역 현안을 이제 전북 정치인들이 해결해야 된다고 이제 언론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두 분의 생각이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민생, 우리가 생각하는 민생과 언론에서 말하는 민생 뭐가 다를까요? 예. 좀 어려운 그렇죠. 네, 어렵죠. 어려운 내용인데요. 저는 저기 위에 새만금 신공항 문제가라는 그런 단어가 좀 눈에 띄었어요. 네. 저도 이쪽에 좀 관심이 많긴 한데, 네. 무안공항이 얼마 전에 조류 충돌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무지개다리를 건넜잖아요. 네네, 작년 말에. 네. 근데 이제 이 새만금의 수라 그쪽은 무안보다 더 많은 새들이 오가는 그런 경로여가지고 더 많이 그런 사태가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계속되는 반면 아무 문제 없다. 이제 어떤 쪽에서는 이제 개발하는 그쪽 그런 부분에서는 거기에 이제 시설물이 들어서면 새들이 안 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직접 거기에 이제 직접 그 부근에서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의 말을 조금 더 귀담아 듣고 이런 거를 좀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네. 여기에 나왔다시피 조금 정치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것을 조금 거기에서 이제 현장에서는 알겠다라고 하고 다시 뒤돌아서면 그런 걸 조금 잊어버리지 않는가. 그래서 그러니까 관점에서 보는 민생이 조금씩 다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새만금 신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법원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기본 계획을 취소하는 네, 그건 판결이 났지만 나왔었거든요. 그래도 아직 갈 네네. 길이 멀다고 관계하시는 네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북도라 이제 국토교통부나 뭐 이런 곳들은 이제 항소를 한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 재판 결과를 쭉 지켜봐야 되고요. 그죠. 또 저희가 방송일이 이제 20일이죠. 20일인데 이제 이틀 뒤 22일에 그 이 집행정지 신청한 이 판결 길이 또 열린대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또 결과를 또 지켜봐야 이제 그러니까요. 어떻게 좀 네네 됩니다. 뭐 네. 저희가 저희 사람들만 사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살아가야 저희도 편안할 것 같아서 네. 좀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는 상당히 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원더 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구체적인 새만금 신공항 문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 지역 균형 발전, 지역 개발 사항을 통해서 이제 시민들이 어쨌거나 잘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지금 도움되라고 바탕이 되라고 하는 사안들이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물론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좀 더 어떤 공청회나 예를 들자면 지역민들이 함께 이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이 좀 원활하게 있으면서 이런 문제들이 같이 논의를 해야 하는데 네. 누구를 위한 개발이고 누구를 위한 위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밀도 높게 이렇게 좀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의견 수렴을 조금 더 많이 생각이 좀 들어요. 하고 반영을 네네.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렇죠. 이게 생각이 들어요. 생각은 이제 이게 지역 이런 현안들은 항상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뭐 맞아요. 찬성과 반대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뭐 어느 부분은 이제 나는 좋은데 어느 부분은 또 싫어할 네. 수도 있고 약간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역할들을 이제 지역 언론들이 이렇게 대신 하거나 아니면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꼭 양비론적인 하냐 안 하냐 네. 그런 뭐 내용보다는 하되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지. 하느냐. 좀 더 좋은 쪽으로. 네, 그런 방법을 좀 네.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사실은 일반 시민들의 이런 의견은 사실 언론에 담기기가 사실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정치인들의 의견은 많이 이렇게 쭉 되게 언론사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피니언 리더라든지 이런 전문가나 이런 의견들을 이제 주로 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좀 의견이 이렇게 좀 엇갈린다고 해야 될까요? 엇갈리거나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 시민들의 눈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네, 그렇쨌든 그런 생각을 있겠죠. 제가 좀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이 부분은 또 짧게 여기까지 좀 해볼까요? 네,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눈치만 보고 있지 네 속삭이면서도 사랑한다는 그 말을 못해
거기까지 안 와도 돼. 거기도 내가 밑에서 놀라가지고 여기 올라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수고한 낙현이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아까 저기 처음에 기타가 좀 잘 뭐가 안 나왔는지 좀 이상했던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거? 어떡하지? 한 번 더 가는 건 할 수 없어요. 어떡하지? 어떡해! 겨울 장난을 저 세월 속에 좋아하는 우리 사이 바람이가 두려워. 어떻게 우리 만나면 겨울 장난을 저 세월 속에 좋아하는 우리 사이 바람이가 두려워. 일어나세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일어나세요. 어떻게 우리 만나고 힘들어도 여울 져가는 저 세월 속에 좋아하는 우리 사이 멀어질까 두려워. 어떻게 우리 만나는 빙글빙글 돌고 여울 져가는 저 세월 속에 좋아하는 우리 사이 멀어질까 두려워. 네, 오늘은 전북 지역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전북 발달 장애인 훈련센터와 지역 언론들이 전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치인들이 지역민들의 민심을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제대로 들어야 한다라는 지역 언론들의 지적이 많았는데요. 또 이러한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는 지역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달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원더휴먼님, 남의 사나래님 모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발걸음을 다시 멈춰서게 이 거리에서 너를 느낄 수 있어. 널 이곳에서 꼭 다시 만날 것 같아. 너일까봐 한 번 더 바라보고 너일까봐 자꾸 돌아보게 돼. 어디선가 같은 노래를 듣고 날 생각하면 너 역시 멈춰 있을까.
걸음이 여길 찾는 것처럼 꼭 만날 거야 지금 이 노래처럼